이제 하다 할 게 없어서 공천 장사까지 하냐고. 이거 나라 망하자는 거죠, 이거. 이게 민주적 정당입니까, 이게? 21세기예요, 이게. 첨단 산업 시대에. 와, 기가 막혀요. 김건희가 공천 장사를 했답니다. 지난 총선에서. 봉지욱 기자, 거짓말하지 않는 봉지욱 기자가 시사인에서 폭로를 합니다. 이거 말문이 막힙니다. 기가 막힌데요. 실질적으로 돈을 줘서 김건희한테 해서 된 공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명태균만 이게 아니라 공천 헌금을 조사하면 김건희 여사가 올해 비례대표에도 손을 대고 지역구 의원에도 손을 댔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 있어요. 돈을 받아다가 김건희한테 상납하는 구조였습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중진입니다. 중진. 유독 요즘 아무 말도 안 하고 옛날에 말 많이 하던 분인데 내란 사건 터지고 나서 언론 인터뷰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중진이 지금 아주 힘듭니다. 수사하면 그거 나오거든요. 자, 댓글 반응들 다른 데 보니까 윤재옥, 윤한홍, 윤상현, 윤 씨가 주로 언급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철균이 언급이 됩니다. 이 중진원. 과연 누가 브로커 역할을 했을까요? 돈을 받아다 김건희한테 전달했다. 정말로 충격적인 기사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철규인가요? 인재영입위원장 하지 않았어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철규가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긴 한데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인물이 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네요. 그 당시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오면서 커트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부만 커트되고 많은 부분들은 통과됐다. 김건희가 지역구에도 관여돼 있고 또 비례대표에도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 96명이죠. 윤석열 탄핵안에 반대하거나 기권 무효표 비겁하게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행사한 사람이 96명이나 돼요. 85명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그러고 96명 얘네들 다 문제입니다. 왜 얘네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가죠. 이 비리에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떳떳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한테 코가 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전화해서 계속해서 협박질 했다고 하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특히 전화질을 계속 했다면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탄핵 당하려고 하니까 계속 열흘 2주 동안 계속 전화질을 한 거야. 가만 협박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엮여 있는데 범죄 공동체로 이 국힘 의원들하고 이게 사실이면 경천 동지할 일이죠. 기가 막힙니다. 비단 이 비리는 김건희에 국한되지 않아요. 김건희의 오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오빠가 건설회사 출신인데 건설회사 측하고 계속해서 분단위로 만났답니다. 과연 분단위로 만나서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자, 청탁을 받았을까요? 인허가 부탁을 받았을까요? 뭘 받았을까요? 그냥 이유 없이 만나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이유 없이 만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 이유가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김건희만도 얘기하는데 김건희 오빠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혐의가 있나요? 예, 제가 임기 초에 좀 서울에 다 보도된 건데 김건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그 모 건설사 출신이거든요. 당선되고 나서 이 업자들을 분단위로 만난 거예요. 그렇게 바빴어요.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건설업자들 분단위로 만났답니다. 그렇게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싶다고 계속 연락을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만나고 다니고 저한테 그 친척이 제보 줘가지고. 정말. 근데 그 친척은 왜 이렇게 제보를 막 이명식한테. 자, 이 김건희 남매가 쌍으로 최은순까지 비리에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윤석열 탄핵하고 김건희 일가 특검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최은순까지 포함해서 싹 다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 보면 자, 나경원 진짜 꼴불견인데 중진의원 맞나요? 국회 나와서 헛소리합니다. 계엄 해제 불참한 나경원.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해서 못 들어갔다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생긴 건 말짱하게 생겨가지고 얘도 정신 나갔어요. 보면 얘도 윤석열 겁니다. 정신 그래도 온전히 박힌 줄 알고 지난 총선에서 이 동작구에서 찍어줬잖아요. 자, 얘도 미친 것 같아요. 탄핵에는 탄핵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그 시간대에 찍힌 거예요. 유유히 사거리를 건너서 국힘 당사로 가는
나경원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나경원, 박덕흠, 박준태랍니다. 박준태하고 셋이서 걸어갑니다. 여기가 박덕흠 같고 여기가 박준태인가요? 나경원 셋이서 걸어갑니다. 유유히 걸어가요. 여기가 박덕흠인가요? 모르겠어요. 뒷모습이라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들어가기 싫었겠죠. 들어가면 죽을까봐 무서우니까 총을 든 계엄군들에 의해서 발포라도 되면 폭발이라도 되면 사망할까봐 무서우니까 국힘 당사자 피신한 거야.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를 왜 못하냐고. 뻔한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도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잖아요. 쇼만하고 입구에서. 보좌진이 대표님, 의원님 담 넘어가시죠 하니까 시끄러임 막 이러잖아요. 인수위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기가. 담 넘어서 국회 안에 있으면 언제라도 폭발이 일어나거나 총을 맞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60년 가까이 있었다가 국힘 당사자 피신한 거죠. 뻔뻔한 거죠. 나경원이. 이런 나경원이 어떻게 뻔뻔하게 국회 산자위원회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그 당시에 민주당원들 담 넘어서 막 뛰어나잖아요. 우원식 의장 담 뛰어넘고 막 이재명 대표 담 넘고 생사를 가르면서 뛰어가잖아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이게 진짜 국회의원 아니에요. 중진 의원 5선인가요? 이 나경원? 5선 의원이 이 비겁하게 도망간 거예요. 유유히 횡단보도 거느면서. 얼마나 비겁하대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여보내면 들여보내줬지. 뭐 여야가 어디 있어요. 해제하는데 무조건 들여보내야죠.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방의 어느 나빴어. 의원도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안 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탄핵안 표결에 반대표를 행사하냐고 나경원.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나 내란 공범이에요. 우리 국민의힘 믿으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해제 저것도. 요구에 모두 나쁜 참여하지 X예요.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8명만이 여기에 표결에 참석을 했어요. 국힘 쪽에서는. 저희 그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심한 말을 들었다고 도망가냐고 당사로. 보세요. 심한 말을 물리력으로 처치했다는 얘기 아니야. 심한 말 듣고 돌아갔다. 빤빤한 해제 거짓말이죠. 요구를 핑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사가 없었던 거야. 국민을 지키려는. 진짜 당사에 나빴어. 있었지만 나경원. 똑같은 의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얼마나 뻔뻔한지. 생긴 것만 말짱하게 생겨가지고. 좀 들으세요. 진짜 민주당 인간인가 의원님 싶어요. 들으세요. 자 추경호가 당사로 오라고 했다. 저희가 그걸 왜 들어갈 숨깁니까?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대. 뻔뻔합니다. 나경원. 얼굴 낯짝. 어떻게 저거 들고 다닙니까? 저희가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는 우리가 차분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잠시 이제 계엄 간사님들 사태를 지나서 두분 탄핵 절차가 끝났어? 탄핵 절차가 뻔뻔한 다 거짓말.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야. 나경원. 너도 내란죄 공범이라고. 계엄 해제 요구에도 불참을 했고 윤석열 탄핵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한 거 맞잖아. 탄핵 절차가 끝났어? 뻔뻔하죠. 뻔뻔해요. 호주머니에 손 넣고 유유히 박덕흠이하고 박준태하고 그 시간대 지킨 거예요. 이 네티즌들이 제보를 한 겁니다. 유유히 당사로 걸어 들어가요. 남일인 것처럼. 국민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저짓거리하고 지가 서울시장 되겠다고 지금 떵떵거리고 있어요. 될 것 같아요? 얘가 서울시장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겠대. 또 국힘 지금 당대표 되려고 비대위원장 하려고 지금 간보고 있잖아요. 얘가 되느냐 권영세가 되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권성동이한테 원내대표니까 둘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너무 야망이 커 이 권성동이 오는 건.
야망이 크고 헛짓거리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견제 차원에서 나경원 권영세한테 나눠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비대위원장을. 당도 아니에요. 해체해야 됩니다. 이 당은. 미친 정당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힘 비공개 의총입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나서 국힘 의총장이 정말로 살벌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인민재판 하듯이 의원들 이렇게 세워서 의사를 말하라고 냈대요. 너 찬성해서 반대해서 기권해서 무효해서 하나하나 인민재판 하듯이 했다는 거야.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도 막 욕을 막 했답니다. 당대표한테 욕하고 난리 쳤답니다. 미친 정당입니다. 국힘은 사라질 것이다. 예. 주로 TK죠. PK쪽 의원들이 그랬다는데 사라져야 돼. 민주적 정당이 아니에요. 정당은. A 의원?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5명이 녹취록이에요. 당대표 12명이 찬성, 의원총회. 11명이 기권 혹은 무효표를 던졌습니다. 대체로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전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이 더 이상 당 대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했다고 지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아주 오래. 자, 당대표도 불가능하다. 그만둬라. 이게 실제 녹취록이에요. 예. 아마도 친한계 쪽에서 아마도 유출을 한 것 같은데 관둬라라고 뭐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동훈 관둬라. 탄핵 누구 때문에 통과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란당이 맞아요. 자, 총을 들고 폭탄을 들고 국회를 유린했는데 그것을 자 탄핵을 안 시킨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죠. 이것들 다 이거 잡아다가 다 내란 공범으로 처벌해야 돼요. 미친 것들이에요. 내가 비상계엄했냐고 응변하죠.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웅웅거리죠 지금. 국힘 의원들이에요. 난리 치는 거야. 내가 비상계엄했습니까? 하니까 국힘 의원들 이 108명이 모여서 난리 치는 거야. 이것들이 다 공범이 맞지. 실제 의총장 음성이에요. 물병을 던진 사람도 물병도 던졌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한 미쳤어요, 의원은 이것들이. 탄핵에 반대하지 않는 23명을 색출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23분이 함께 움직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색출한다 이런 말은 처음에는 색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임땡땡 여자 의원 있잖아요. 포함해서 몇 명이 막 한 명씩 인민재판 하듯이 처음에 진행이 됐대요. 그러다가 그거 포기하고 당대표가 대신 책임져라 이렇게 간 거죠. 미친 것들입니까? 정당도 아니야 이것들은. 어떤 분의 뜻을 따라서 저는 움직였을 그러니까 당대표 혼자 책임져라. 결국 한 전 대표가 사퇴하면 된다고 하자 또 다른 윤핵관은 당대표 사퇴를 투표에 붙이자고 합니다.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지도자가 한동훈을 노리고 있어요. 당대표 사퇴해라. 불신임 막 투표에 붙이자 이거야. 원내 친한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투표에 저희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당대표에게 끝까지 분풀이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야겠습니다. 친한계는 반대하고 왜 분풀이하냐 이거지 당대표한테. 한 전 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또라이 아냐? 또라이. 저런 놈 갖다가 충격이다. 저런 놈 갖다가 법무부 장관 시킨 윤석열은 쟤는 지가 찌른 거야. 또라이 아냐? 한동훈이 난 사퇴 안 해. 내가 계엄 선포한 거 아니잖아. 계속해서 버텼어. 한동훈은 버텼는데 마지막에 진종호, 장동혁, 친한계 최고위원 2명이 사퇴하면서 결국에는 다음날 무릎 꿇게 되죠. 버틸 수가 없었던. JTBC. 그러니까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어요. 국힘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자, 의원총회 지금 국힘당 의원총회 녹취록을 깐 거예요. 아마도 어떤 의원이 폭로를 한 겁니다. JTBC에 제보를 한 거죠. 민주적 정당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미친 정당이었다는 얘기. 자, 농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트랙터를 몰고 수백 대, 수천 대를 몰고 막 전국에서 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윤석열 체포하러 지금 몰고 오고 있어요. 자, 양국관리법 등, 자, 농민법, 농업 관련 6개 법안, 4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쌀값을 전혀 쌀값 폭락을 방치하니까 도저히 농민들이 열받은 겁니다. 열받아서
몰고 올라옵니다. 전봉준 투쟁단입니다. 경상도, 전라도가 모여서 공주에서 모여서 통학농민혁명도 공주에서 우금치에서 모여서 같이 서울로 경성으로 진군을 했잖아요. 서울로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공주에서 모여서 전봉준 투쟁단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다가 남태령곡에 거기가 수방사 있는 쪽이에요. 수방사 사령부 있는 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긴박한 모습인데요. 한번 볼게요. 미디어 본부 영상입니다. 자, 농민들이 올라왔는데 이 경찰들이 차벽을 설치합니다. 이 트랙터는 차도를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전국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몰고 왔어요. 트랙터를 몰고 오기 쉽지 않아요. 이 추운 날에 몰고 왔습니다. 막혀있어요. 이 경찰들이 차벽을 설치한 거예요. 차벽을. 긴박하죠. 일촉즉발의 사태. 만일에 윤석열이 지금 아직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면은 아마도 계엄을 선포했을 것 같아요. 트랙터 몰고 막 이렇게 소유가 사태가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소유 사태를 핑계로 계엄을 선포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권한대행이라서 못 하는데 이 차벽을 정당한 시위에 대해서 차벽을 설치한 겁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죠. 차도를 경찰 차가 막으면 안 되죠. 차도를 트랙터는 간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몰려갔습니다. 지키려고 서울 경기 일대에 있는 시민들이 몰려간 겁니다. 결국에는 일단은 뚫렸는데 일단은 뚫렸습니다. 올라오는데 서울에서 또다시 막힙니다. 저도 이제 그 좀 대단하죠. 전봉준 투쟁단이 올라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자, 공권력이 체포를 해야죠. 공수처 경찰이 나서서 당장 체포하기만 합니다. 이 농민 관련법 양국법을 거부를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가 거부권도 없는데 지가 거부합니다. 미친 작자입니다. 자, 광화문 일대에서도 어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체포하라고 이제 체포하고 탄핵하라고 헌법재판소 주변 이 광화문 일대에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시위를 합니다. 이 추운 날 보세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요? 윤석열 지가 인간이라면 스스로 내려와야지. 김건희 지가 인간이라면 내려와야죠.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 추운 날 웬 고생이냐고. 환율은 폭등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망하고 국제적 신인도는 하락하고 윤석열이 버티면 버틸수록 환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 한덕수가 물덕수 이 능구랭이 요작자가 지금 아무것도 안고 있어요. 지금. 자,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않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일반 특검법도 지금 가지고 뭉개고 있어요. 시간 벌기. 이번 연말까지 1월 1일까지 계속해서 시간 끌려고 하니까 마침내 민주당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24일까지 결단해라. 안 그러면 너 탄핵이다. 라고 완전히 칼을 시한을 준 거예요. 24일.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오늘 22일이죠. 24일까지 결단해라. 안 그러면 탄핵이다. 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시원하게 경고장을 오늘 아침에 날렸어요. 볼게요. 너무 통쾌하고 시원합니다. 그래야죠. 탄핵하고 최상목으로 가자고요. 그리고 헌법 개정도 동시에 헌법 개정 원포인트 파면 절차 탄핵 부치기 의안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북한 내란 사태의 종결을 위해서는 첫째,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둘째, 즉시해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즉시 공포해라. 셋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우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합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됩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게 11일입니다. 벌써 10하루째 지체되고 있습니다. 11일째. 묵과할 수 없습니다. 네, 묵과할 수 없지 이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예.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즉시해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란 공범이라니까.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입니다. 국기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 개입,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 역시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24일이라고 날짜를 바꿔줍니다. 확실하게 24일까지 해라. 촉구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연말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속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24일.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자, 24일. 자, 24일로 못을 딱 바꿔줬어요. 24일로. 24일까지 해라. 24일. 더 없다. 아주 잘한 겁니다. 어차피 안 하려면 안 해요. 연말까지 기다려도 안 하려면 안 합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4월 15일이면은 기존의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가 또 만료됩니다. 만료되고 지금 시간이 진짜 없어요. 이러다가 헌법재판관 임명 3명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고, 안 되면 과감히 버리고 최상목으로 가라. 이미 11일 동안이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안 했어요. 즉시 해야 되는 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은 이놈은 이미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윤석열 편이다. 윤석열이 아직도 뒤에서 김건희와 뒤에 조작질하고 있다. 이 한덕수 부인과 김건희가 아주 친하답니다. 차도 먹고 밥도 먹고 점집도 같이 가고 그런 사이랍니다. 그런 사이고, 이 권성동이도 마찬가지. 아직도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지금 나오는 스탠스가 그럽니다. 완전히 철벽 방어를 권성동이가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둘 다 내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덕수는 당장 탄핵해야 된다. 속이 시커먼 물덕수. 자, 능구댕이가 이 머릿속에 1000마디는 드는 것 같아요. 이자는 능글능글합니다. 속이 시커멓고 윤석열 같은 놈입니다. 보면 한마디로. 내란 공범 한덕수는 당장 탄핵해야 된다. 지 살 길이 뭔지도 앞가림도 못하는 놈입니다. 여태까지 시간만 끌고 있다. 11일째 상설특검 후보를 의뢰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저놈의 속이 다 드러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김혜원 부산대학교 로스쿨 헌법학자가 제안한 이 윤석열 원포인트 윤석열 해임 파면이죠. 파면을 위한 헌법 개정 부칙에 한 조항만 넣으면 됩니다. 윤석열을 즉시 파면한다. 이 조항을 하나 넣자고 합니다. 이건 이 탄핵 절차가 동시에도 진행할 수가 있고 한 달 이내에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임기를 한 달 이내로 이 국회의원 3분의 2만 찬성을 하면 됩니다. 김영식 투표도 결정된다. 저희는 믿습니다. 이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했던 12명의 국힘의원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 사람들도 윤석열이 살아나오면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뜻을 같이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김영호도 하기 때문에 딴짓도 못할 거예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표결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안전하게 탄핵 심판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해서 윤석열을 확실하게 끌어내야 됩니다. 플러스해서 개헌법도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하고 국회법도 개정을 해서 이 개헌 시에는 원격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를 지금 또 이제 포위하고 못하고요. 국회를 폭파시키거나 할 경우에 또 이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 계엄이 불가능하도록 원격 화상 회의 등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엄 시에는 사전 동의,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해야 된다.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정도 해서 사전 동의를 받게 하고, 또 계엄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체포 구금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돼요. 그리고 포구령이 헌법과 법률에 절대로 위배돼서는 안 된다. 위배된 포구령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법률 규정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런 불법적인 계엄 선포는 막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한 채 오차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